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의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의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림 위원입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영수구 청년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 심사와 3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산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노은호 감사실장 나오셔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평소 연수구 옴부즈만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쪽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어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만으로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 입장과 신속한 조사로 행정과 국민 상호 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1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연수구 옴부즈만이 출범하였습니다. 11족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조례상으로는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3명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 3회 13시부터 17시까지이며 운영 형태는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조례의이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19조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09건이 접수되어 그중 직접 조사가 17건, 이송 71건, 각하 21건입니다. 다음은 20족 직접 조사 결정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직접 조사 17건 중 7건은 해당 부서에 의견 표명을 하여 부서에서 수용되었으며 2건은 제도 개선, 1건은 심의 해소, 4건은 심의 종결, 1건은 합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 처리 내용과 기타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 청년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렴 문화 조성 및 청렴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조례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민 업무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자가 청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의무화 및 구민에게 청렴 시책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하여 청렴 가치의 공유와 확산으로 연수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호 감사실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부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한선민 의원님과 노은호 감사실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국환 의원님. 네, 김관호입니다. 실장님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임위는 뭐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우리 청년 문화 부패 방지 조례 이게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1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외에는 교육 의무 사항은 연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주기별 월별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없나요? 우선은 청렴도 관련해서는 내부 직원들 대상에 저희가 청렴을 저희가 시책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으로 특별히 홍보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2항에 들어왔잖아요. 12조 2항에는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부 청렴도 관련해서 외부인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했다 네네. 이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할 수 있으면요 구민들한테도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과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맹경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4호와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에서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한 교육, 홍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맹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조례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회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인 반려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의 문제점,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피해, 동물보호 및 복지 인식 격차 등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맹견의 관리 및 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 유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여 선진화된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이하춘 경제산업과장이 방금 말씀하셨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윤혜영 의원님과 이하춘 경제산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권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또 조례를 또 하고 갑니다. 우리 윤혜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이 동물 복지는 단순한 그 어떤 이 보호 차원을 넘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요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인천에서도 그 고양이 길고양이 보호 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연수구는 그런 거 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검토된 사항이 없고 그 길고양이 그 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 캣맘이나 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면은 노인 인력센터에서 국가가 79만 원인가 6만 원 주는 돈 있잖아요. 하루 세 예, 시간씩 예, 돌아가면서 노인 일자리 그 사업이요. 길고양이라든지 파가고 예. 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일자리예요. 뭐 일자리는 뭐 10명 미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래서, 혹시 타시도 사례 한번 인천에서도 검토해보고- 2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 거기는 그렇게 그 선정이 된 배경은 국가에서 뭐냐면은 일단 조례가 돼 있는 구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뭐냐 청학동에도 보면 그쪽에 공원에도 보면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주부들이 그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보면은 좀 깨끗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왕 주는 거. 그래서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한 거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가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또 우리 그 동물에 대한 건 우리 윤혜영 의원님이 4년 동안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많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많이 환경 개선이나 전환이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같이 과장님들 보셨겠지만 상당히 그런 저기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유기동물 발생 수는 이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을 해서 걔네들이 좀 더 그 우리 저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 비용 추계가 없어요.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제 조례에 한해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모든 환경 개선하려면 이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모든 뜻을 우리가 했던 어떤 행정적인 것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 우리 청학동만이 아니라 이 선학동도 그 문학산 입구에 굉장히 그 애완동물 그 단체와 주민들 간의 대립도 가끔 논쟁까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네. 잘해 주시라 믿고 예. 우리 국장님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동물 복지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건 조례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입양률이 21년도는 32.1%이고 지금 24년도는 23.5% 점점 줄어드는 형상이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뭐 노인들 그런 고독사해서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었잖아 말들이. 그래서 이걸 좀 사회복지 형태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이게 노인의 정서 안정과 또 동물 복지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 좀 점차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 또 입양이 아니라 이게 심리적 사회복지 형태로 운영이 되면은 또 이게 노인에게도 좋은 현상이 있고 왜냐면 그 뭐 외로움이나 우울 같은 걸 함께 좀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견 같은 경우는 또 보호소 감일 같은 거 또 입양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 문제 같은 게 많이 지금 심히 유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로 이렇게 매칭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 전에 또 입양 가기 전에 그 어르신하고 유기견하고 이렇게 하루 정도 같이 하루 정도는 너무 짧긴 하겠지만 이런 가족 형태의 유대 관계를 좀 형성을 해서 하면은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제 입양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무튼 뭐 그런 그 체계를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인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 있다고 있을 거예요. 하면 네, 네. 예, 연결을 해서 저희가 뭐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의견 네,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네. 어쨌건 기간이 꼭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 예.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니까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구조를 두 가지의 형태를 조금 아울러서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각 부서에 연관되는 게 있을 때마다 많이 해왔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사례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작년에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하고자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자 했는데 수요자를 못 찾았어요.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반려순찰대가 있어요. 예. 이 반려순찰대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순찰이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뭐 안전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의 안전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잘 연결하면 정말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끊임없이 복지정책과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한번 좋은 사례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이 사례를 찾기 굉장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자가 일단 원해야 되고 그분의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쌓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그래도 좀 외로움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 반려가 크게 이 동물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순찰을 통해서 안부도 전해드리다가 조금씩 친분을 쌓아서 조금씩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일을 알고 보니 부서 간의 장벽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담당하는 곳과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이 이게 좀 소통이 되면 좀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던데 순찰대가 하는 역할과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서로 이제 그 업무 안에서 단절된 게 있다 보니까 요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가 그 입양과 관련된 교육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에 제가 담당자 통해서 알아본 거는 입양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거보다 이전에 입양을 좀 늘리기 위한 그리고 좀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이 좀 안착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아까 김국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 제가 기사를 송부해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캣맘들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인천이가 안착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인천에 왔으니까 연수구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앞에 또 많은 장벽이 있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계셔서 이번을 통해서 마침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좀 보강이 됐고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써주시고 마음을 보태주시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전에 구청장님께서 공공급식소를 제작을 하셨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안 보이던데 연수구에서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그 중간중간에 단절이 돼서 지금의 형태로 왔지 그거를 하던 거 다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소는 실질적으로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무지 공원에도 지금 그 공원이 개발 전에 그 캣맘들 거기가 길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찰이 굉장히 많죠. 마찰이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번 그 캣맘들이 많이 그 단체에서 원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공공급식소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 예산도 정말 요구하고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주민과의 그런 합의만 잘
네, 합의만 되면 저희도 뭐 그거를 뭐 맞아요.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해볼 생각은 있는데 이 위치 이게 선정이나 이런 주민들과의 거에 그런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동물을 예.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그 동물 길고양이로 인해서 뭐 주변이 많이 그 피폐해지고 그런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저희가 뭐 그 공공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얘네가 거기 그냥 살고 있는 애들이 그냥 그 생활이 안정적이기만 하면 크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기척만 나도 도망가는 아이들이라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는 있겠지만 오히려 걔네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게 채워야 될 게 있을 때 많이 드러나고 뭔가 그 말씀하신 불편의 요소들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행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길고양이 보호소 설립 좀 해달라고 민원이 한 3년 전부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만났어요.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 아직 안 왔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하춘 경제산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미경 국장님과 이하춘 과장님께서는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석 장애인 시설팀장이 나오셔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시설팀장 박현석입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교육 파견으로 부재하여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2021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가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계획을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연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호입니다. 여기 보고는 뭐 잘 들었고요. 그 안세주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현석입니다. 박현석 팀장님. 네. 네. 요즘 그 노인들 경로당에 그 하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안에 떠나서 장애인 관련 팀장이라서 그건 노인 잘 몰라요. 관련 팀장. 그럼 안세주 과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우리도 할 일입니다. 그 요즘 그 어르신들 경로당을 돌아다 보면은 그 무료하게 그 앉아서 들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 요즘 그 놀이 그 국장님 뭐 꼭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이게 놀이 문화라는 세계가 그런 그 한 게 있어요. 그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해요. 그 카드 같은 것도 하고 고스톱처럼 비슷하게 하고 맡는 거. 그런데 그 형식하고 비슷한데 게임이에요, 게임. 예, 그런 것들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잘 알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뭐 하나에 그 좀 하는 거도 한 4만 원 정도 하던데 그 카드 맞히고 숫자 맞히고 해서 참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어르신들은 신체적인 거 인지 능력이라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앉아서 노는 거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지루할 거예요. 10원짜리 치는 것도 요즘은. 그래서 네, 맞습니다. 새로운 문화놀이 카드 문화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 짝 맞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그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수준의 그 게임 기구를 사서 보급해주면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저예산인 것 같아서 저 의원님께서 저희가 한번 직원 방문해서 팀장 한번 방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듣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적극해서 반영하도록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몇 군데만 하시면은 정말 재미도 있어요. 저도 가서 요즘 그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해보면 재밌어요. 그 손주거 뺏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오늘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 핵심이 일단은 또 안전적인 돌봄을 또 유지하는 거고 또 보호자들의 불안감 등을 시킬 수 있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석 장애인 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이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관위탁 보관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연수 이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관에 대해 세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연수 이동 다함께 돌봄센터가 2026년 10월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등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수 이동 다함께 돌봄센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을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전문성을 갖춘 수탁 운영자의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연수 이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은 아주 속전속결인 것 같아요. 이제 보고안이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한 몇 군데예요? 6개소 여섯 있습니다. 개소가 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서비스가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탁기관 성전 시 단순 행정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더 철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또 공공성이나 안전 문제, 전문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고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시작하며 송도 행정지원국과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